가장 비극적인 결말, 올림픽 스타탑 6, 충격적인 최후 공개. 올림픽은 전 세계 선수들이 꿈꾸는 최고의 무대로 피땀 어린 노력과 희생을 통해 얻은 금빛 순간들은 전 세계에 감동을 선사한다. 그러나 화려한 메달과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와 비극적인 결말이 숨어있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한때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 개인적 시련,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가슴 아픈 결말을 맞이했다. 아래는 올림픽에서 빛나는 순간을 경험했지만 비극적인 운명을 겪은 6명의 스타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낸 것이다. 각자의 성공, 시련, 그리고 그들이 남긴 교훈을 통해 올림픽의 영광과 그 이면의 인간적 드라마를 조명한다. 1. 남현희. 남현희는 대한민국 펜싱계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선수로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실력과 끈기로 세계 무대를 평정했다. 154cm의 작은 키와 215mm의 작은 발 사이즈는 그녀에게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이를 극복한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남현희는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암을 숨긴 채 식당 일을 하며 딸을 뒷바라지했고 남현희는 펜싱화를 맞추기 위해 양말을 겹쳐 신거나 신발끈을 꽉 줘 이는 등 불편함을 감내하며 훈련에 매진했다. 그녀의 노력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 2012년 런던 올림픽 동메달로 보답받았다. 국제대회에서 총 99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펜싱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그녀는 단순한 선수를 넘어 국민적 스타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경력 뒤에는 예기치 못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 2023년 남현희는 전청조 사건으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전청조는 자신을 재벌 3세로 속이며 남현희에게 접근했고 심지어 남장을 한 여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남현희는 전청조와 재혼을 꿈꾸며 행복한 미래를 계획했지만 그녀의 유명세는 사기 행각에 악용되었다. 전청조는 남현희의 신뢰를 이용해 다른 피해자들에게 접근했고 이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남현희는 경제적 손실은 없었지만 그녀의 명성과 대중적 이미지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사기 행각의 공범이 아닌 피해자로 결론 났지만 이 사건은 그녀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설상가상으로 남현희는 펜싱 학원 운영과 관련된 논란으로 추가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 부당한 운영 방식과 관련된 혐의로 대한체육회로부터 처음에는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재심을 통해 지도자 자격 정지 7년으로 징계가 완화되었지만 이는 그녀의 펜싱계 복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한때 국민적 영웅으로 사랑받던 그녀는 이제 대중의 신뢰를 잃고 고립된 상태에 놓였다. 남현희의 이야기는 성공의 이면에 숨겨진 취약성과 신뢰의 배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기를 꿈꾸지만 그 길은 험난해 보인다. 2. 왕기춘. 왕기춘은 대한민국 유도계의 천재로 고등학생 시절부터 세계 무대를 휩쓸며 미래의 영웅으로 주목받았다. 2007년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유도계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그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그의 외모와 카리스마는 간지 오빠라는 별명을 얻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2009년 세계선수권 2연패를 달성하며 전성기를 구가하던 왕기춘은 대한민국 유도의 황금기를 이끌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그의 빛나는 커리어는 2020년 끔찍한 범죄로 인해 완전히 무너졌다. 왕기춘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체육계와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으며 한때 영웅으로 추앙받던 그의 이름은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그는 선수 시절 쌓아온 모든 명예와 신뢰를 잃었고 체육연금도 박탈당했다. 2026년 출소 예정인 그는 현재 체육계에서 완전히 퇴출된 상태다. 왕기춘의 추락은 단순히 한 사건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그는 선수 시절 과격한 발언과 행동으로 종종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예를 들어 경기 후 상대 선수나 심판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곤 했다. 은퇴 후에도 그는 지도자나 해설자로서 안정적인 삶을 구축하지 못했고 여러 부정적인 사건에 휘말리며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2016년 은퇴 후
그는 유도와 무관한 길을 선택했지만 잘못된 판단과 행동이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했다. 왕기춘의 이야기는 재능과 명예가 잘못된 선택으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체육계의 윤리적 책임과 지원 시스 템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3. 강초현. 강초현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사격의 새로운 별로 떠오른 선수다. 만일 8세의 어린 나이에 올림픽 무대에 오른 그녀는 예선에서 올림픽 타이 기록 397점을 세우며 결선에 당당히 1위로 진출했다. 금메달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그녀의 경기는 전 국민의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결선 마지막 발에서 9.7점을 쏘며 0.2점 차로 금메달을 놓쳤고 은메달에 머물렀다. 경기 후 그녀가 흘린 눈물은 한국 스포츠의 대표적인 명장면으로 남았고 그녀는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스타로 떠올랐다. 그러나 시드니 올림픽 이후 강초현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과도한 기대와 심리적 압박은 그녀의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1년 갤러리아 사격단에 입단했지만 국내외 대회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기록하며 슬럼프에 빠졌다. 서울 ISSF 월드컵 14위, 밀라노 월드컵 30위 등 그녀의 성적은 점차 하락했다. 2003년 자그레브 월드컵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잠시 재기의 희망을 보였지만 슬럼프는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번번이 탈락하며 선수로서의 입지는 좁아졌다. 결국 2015년 갤러리아 사격단을 떠나며 선수 생활을 공식 마감했다. 은퇴 후 강초현은 사격 해설자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지만 이 역시 순탄치 않았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중계에서 진종호 선수의 실수를 지적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그녀의 시드니 올림픽 마지막 발 실수와 비교되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강초현은 선수 시절의 영광을 뒤로하고 대중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젊은 나이에 맞닥뜨린 압박과 그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선수의 커리어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녀는 한때 국민적 영웅이었지만 그 기대를 감당하지 못한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4. 황영조. 황영조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마라톤의 역사를 새로 쓴 전설이다. 그는 손기정 이후 56년 만에 한국 국적 선수로 마라톤 금메달을 획득하며 국민적 자부심을 안겼다. 특히 몬주익 언덕을 치고 올라오는 그의 모습은 몬주익의 영웅이라는 별명을 낳았다. 치열한 경기 끝에 일본의 모리시타 고이치를 제치고 결승선을 통과한 순간은 단순한 스포츠적 성취를 넘어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는 상징적 승리로 여겨졌다. 그의 금메달은 애국가 영상에 등장할 정도로 큰 상징성을 가졌다. 그 러나 황영조의 영광 뒤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었다. 그는 올림픽 이전부터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했고 대회 당일에도 통증을 견디며 레이스를 완주했다. 금메달 후에도 부상은 악화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하며 재기를 노렸지만 부상은 그의 커리어를 계속 괴롭혔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선발전에서 부상 악화로 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하며 올림픽 출전 기회를 잃었고 결국은 퇴를 선언했다. 은퇴 후 황영조는 마라톤 감독과 해설자로 활동했지만 여러 논란으로 이미지가 실추되었다. 마라톤 팀 감독 시절 선수들과의 갈등으로 팀이 해체되는 사건이 있었고 음주운전 적발로 대중의 비판을 받았다. 한때 국민 영웅이었던 그는 점차 대중의 기억에서 멀어졌다. 황영조의 이야기는 부상과 사회적 기대가 선수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영광 뒤의 고통과 책임의 무게를 생각하게 한다. 5. 김아랑. 김아랑은 한국 쇼트트랙의 대표 주자로 밝은 미소와 뛰어난 경기력으로 사랑받았다. 2014년 소치,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여자 계주팀의 중심 역할을 맡아 2번의 금메달, 소치, 평창, 과 1번의 은메달, 베이징을 획득했다. 그녀의 노련한 경기 운영과 팀워크는 한국 쇼트트랙의 성공을 이끌었다. 그러나 개인전에서의 메달 실패는 그녀의 커리어에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김아랑은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여자 1000m와 1500m의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기록했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개인전 메달을 노렸지만 결과는 비슷했다. 한국에서 계주 금메달보다 개인전 메달을 더 중시하는 경향은 그녀의 성취를 과소평가하게 만들었다. 이는 김아랑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녀는 174cm라는 쇼트트랙 선수로서는 큰 키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기량으로 세계 정상에 올랐다. 부상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도 꾸준히 훈련하며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위치를 지켰다. 평창 올림픽 계주 결승에서의 마지막 스퍼트는 그녀의 헌신과 냉철함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김아랑은 사회적 이슈에도 관심이 많아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 헬멧으로 감동을 주었다. 기부 활동과 미디어 출연을 통해 쇼트트랙의 인기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개인전 메달의 부재는 그녀의 비극적 요소로 남는다. 그녀는 팬들에게 밝은 미소 천사로 비쳤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고통과 희생이 있었다. 김아랑의 이야기는 팀의 성공과 개인의 아쉬움이 공존하는 복잡한 인간적 드라마를 보여준다. 6. 김동성. 김동성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한국 쇼트트랙을 대표하는 전설로 뛰어난 신체 조건과 강철 같은 정신력으로 세계 무대를 제패했다. 중장거리와 단거리 모두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만능 선수로 불린 그는 수많은 국제대회 메달로 한국 쇼트트랙의 위상을 높였다. 그러나 그의 커리어는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올림픽의 판정 논란으로 비극의 서막을 열었다. 쇼트트랙 1500m 결승에서 김동성은 완벽한 경기 운영으로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지만 미국 선수 아폴로 안톤 조노의 할리우드 액션으로 실격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은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김동성은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이후 그는 세계선수권과 아시안게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실력을 증명했지만 이 논란은 그의 경력을 계속 따라다녔다. 2004년 은퇴 후 그의 삶은 더욱 가혹한 현실과 마주했다. 김동성은 사업 실패, 이혼, 양육비 문제 등으로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2021년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보도되며 충격을 안겼다.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건설 현장 노동자와 배달기사로 생계를 잇고 있다고 밝혔다. 한때 쇼트트랙 황제로 불리던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만 남았다. 김동성의 추락은 단순한 사건들로 설명되지 않는다. 선수 시절 과도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와 심리적 압박, 은퇴 후 부족한 지원 시스템, 그리고 개인적 책임의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의 이야기는 영광의 순간이 얼마나 덧없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지원과 개인적 책임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이 6명의 올림픽 스타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선택으로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성공과 실패, 영광과 고통이 복잡한 인간적 드라마를 드러낸다. 남현희는 사기와 논란으로 신뢰를 잃었고 왕기춘은 범죄로 모든 명예를 잃었다. 강초현은 압박 속에서 좌절했고 황영조는 부상과 논란으로 빛을 잃었다. 김아랑은 개인전의 아쉬움을 안고 김동성은 판정과 개인적 실패로 추락했다. 이들의 사례는 올림픽의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인간적 갈등과 취약성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 이야기들은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과도한 기대, 부족한 심리적 지원, 은퇴 후의 불확실한 미래는 선수들을 비극으로 이끄는 요인이다. 이들의 비극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적 시스템과 기대의 무게가 얽힌 결과다. 대중은 이들의 선택을 비판할 수 있지만 그들이 처한 환경과 압박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 6명의 이야기는 성공의 진정한 의미와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하며 올림픽의 영광 뒤에 숨겨진 인간적 드라마를 조명한다.